자, 이제부터는 이제 스텝 3 심지역 분석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이쪽은 말 그대로 이제 거래량하고 추세선, 그쪽 관련된 이제 공부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이쪽 거래량은 빼고 이 위에 있는 이 차트, 봉차트 기준으로 이평선과 차트와 이런 기술적 분석에 관련된, 그래서 얘네들만 가지고 만들어 놓은 보조지표, 이 부분만 가지고 만들어 놓은 보조지표가 MACD, 추세지표와 이 스토캐스틱 같은 또는 RSI 같은 이 강세, 약세를 나타내는 강도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쪽을 이제 공부를 했다면 이제 요번부터 이제 이 시간에 공부를 할 거는 이쪽 밑에 거래량을 한번 켜보자는 거죠. 거래량을. 그래서 이 거래량을 이 주가하고 같이 연동시켜 보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지표가 OBV와 이 OBV라는 지표와 이쪽 차트에 보면 매물대 차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 시작이 4월 28일부터 2014년도 오늘 시점 이 4월 10일까지의 이 거래량이라고 하면 이 5529주 여기서부터 더하기를 쭉 한 다음에요. 여기까지 이 가격이 언제 체결이 됐냐, 몇 %지, 몇 주,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보시는 지표입니다. 그러면 시작일이 달라지고 기간이 바뀌면 지금 보는 이 매물대 차트는 당연히 바뀌겠죠. 시작과 끝이 다르면 당연히 바뀌는 겁니다. 매물대 차트라는 거는 당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얘네들은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얘네들과 이제 추세를 얘기를 하려고 해요. 추세선 관련해서. 근데 얘네들을 배우기 전에 일단 이 안에는 잘 보시면 이 거래량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냐, 그 주체를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이 세력에 대한 이해잖아요. 이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스타라는 종목도 보면 이 기관이 샀다 팔았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아날로그 시그널이 아니라 디지털 시그널이 보여요. 0101 이런 디지털 시그널이 보이는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거 신기한데 이게 뭘까?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력들이 매매를 이때는 이제 사기 시작해서 이때는 파는데 이때는 또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하는데 얘네들이 왜 이때부터 점점 물량은 늘려가면서 왜 이런 짓을 할까? 이런 것들을 이 주가에 대입시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 기관이 이런 시그널을 보낼 때 이 주가에 대입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주가에 같이 연동해서 보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자, 거래량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관과 외국인, 첫째 형님과 이 외국인이 첫째 형님, 기관이 둘째 형님, 셋째 형님은 슈퍼 맥이라고 했죠. 1000억 이상. 그 다음에 슈퍼 개미 100억 이상. 그런 세력들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지표, OBV죠. 그래서 기관이 샀다가 기관 때문에 이 OBV가 올라간 것처럼 보여. 그런데 이 물량이 시장에 지금 나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기관은 다 팔았거든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이런 거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쪽에서 받은 사람이 누구냐? 외국인인 듯 보이지만 사실상 그래프가 여기서 한번 뛰고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한번 뛰었는데
뛰고 나서 그 물량이 지금 시장에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이 시장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 이런 걸로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아니면 도대체 그게 누구냐? 예. 또 하나의 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력들을 공부를 하는 부분이 이 심리적 분석에서 이 작전주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세력을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여기까지가 이제 인트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작전주를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내가 얼마나 상상력을 동원하냐. 상상력. 근데 얼마나 합리적인 상상력을 동원하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작전주든 테마주든 급등하는 모든 주식들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주식에는 작전 세력이라는 게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선도 세력이라고 제가 부르기도 하고 주포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끔은 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외국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슈퍼개미라고 부를 때도 있고 외국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모든 세력들에 대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걔네들 때문에 나타나는 급등주 패턴을 좀 이해를 시키려고 이제 이 과정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이 시나리오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나리오. 이때 필요한 거는 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남 얘기. 저 세력들을 이해를 하고 싶으면 제가 그 세력이 돼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가상시나리오를 짤 때 내가 만약 1000억이 있다면 슈퍼매기가 돼버리잖아요. 네, 내가 슈퍼매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종목을 사고 싶어. 네?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까?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라고요. 그 종목을 선정을 했을 때. 그러면 단점 위주의 광고를 때려서 일반인들이 멘붕에 빠져버리게 만들면 주가가 폭락하지 않을까? 네. 이해되셨어요? 네. 네. 그런 다음에 위에다가 내 모든 물량을 그냥 다 걸어버리고 이쪽에서 산 모든 물량이죠. 못 올라가게 막아버리는 거죠. 주가가. 네. 그런 다음에 최대한 많이 사버리는 거죠. 요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뭘로 알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OBV로 알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 띄우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충분히 사놨으니까. 광고나 마케팅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죠. 이때 저는 세력이 이렇게 하든 말든 전 동케어라는 거죠. 저는 저점에서 사서 형님들이 끌어올려주면 적당히 먹고 나오겠다. 이게 제 전략인 거예요. 이 고점에서 팔 생각 전혀 없다.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내가 세력이라면 이 종목을 내가 이렇게 주가를 반토막도 낼 수 있고 2배로 뛰게끔 만들 수도 있고 이 정도의 물량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한 번으로 끝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종목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땡 잡은 거죠. 내년에도 또 한 번 더, 후년에도 또 한 번 더. 그러기에 적당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계절주라는 게 이제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북한의 김정일 그 이후에 지금은 누구죠? 김정은이죠. 네. 김정은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오르는 종목, 또 화해 제스처를 취할 때마다 오르는 종목. 그런 종목들이 1년에 한 번은 설날 추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화해 모드는 존재를 하고 우리나라는 또 팀스프릿 훈련, 이 한미 연합훈련이라는 게 항상 존재를 해요. 봄, 가을에. 그러면 이게 주기성이거든요. 1년에 무조건 있는 훈련.
막 잠수함도 핵잠수함, 핵 항공모함도 막 넘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은 북한이 또 긴장을 하면서 미사일 연습을 또 하죠. 그죠? 그럴 때마다 이제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 이 시나리오를 그런 식으로 짜는 거죠.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먹고 또 먹고. 예. 저라면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종목 선정을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테마가 낀 그런 종목, 끼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싸게 사기 위해서 대주주 위치에 올라서고 대주주가 돼버리면 내가 강제로 후려칠 수 있는 악재와 그 회사 내부 정보를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호재와 악재를 다 알게 돼요. 언론에 일부러 노출시켜버리는 거죠. 기자가 어떻게 그 뉴스를 내보내냐는 거죠. 누군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보내지 않겠냐. 그럼 누가 알려주겠냐. 그 종목을 싸게 사기 위한 세력이 알려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반복하는 거죠. 아마 이 작전주 이해 과정을 마치시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책을 한 권 쓰는 게 어때? 제가 이 과정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칼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나라 증시가 얼마나 개판인지를 속속들이 진짜 엄청 개판이거든요. 이거 이해하시면 나중에 제대로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주식시장에는 믿을 놈이 한 놈도 없다.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정보, 신문, 방송, 공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직접 해석해서 재가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무조건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뉴스를 보고 저한테 어떤 문의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됐다는 거죠. 이거 옳을 것 같아?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 판단 가치는, 이 회사의 판단 가치는 스스로 꼭 해야 되는데 그거 뻥카라는 거거든요. 누구 좋으라고 알려주냐. 이 세력 좋으라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노란하지 말자예요. 저는. 무조건 노란하지 말자. 이해되셨죠? 이 페이지만 이해를 해도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대충 이제 보이죠? 여기서 이제 막 하다가 푹 주저앉은 통통통통 뛰다가 날아가는 그런 그래프가 수도 없죠. 수도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거는 지금 언제냐면 2014년도 그래프고요. 이것은 2015년도 말 그래프예요. 1년에 한 번. 이해됐죠? 주가를 제가 적당한 위치에서 서서 쳐내린 다음에 날려버리는. 그냥 보면 나와요, 그냥. 이해되셨어요? 1년에 한 번은 해먹어야지. 2번 해먹으면 더 좋고. 이해되셨죠? 뭐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든지 많이 이렇게 막 날려버리면 이제 너무 많이 해먹은 거지. 이건 너무한 거고, 솔직히.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지금도 피눈물이잖아요. 주가가 반토막 됐는데 3분의 1 토막 되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이런 데에서 따라서 잡아야 되냐? 안 잡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작전주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해를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정 자체가 저희가 생각하는 스타트이어가 생각하는 작전주 이해 과정입니다. 이해 과정. 매매법이 없어요. 이 안에는 이해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급등주 매매 패턴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매매법을 배우는 거죠.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배워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작전주 이해입니다. 이해되셨죠? 대시세 종목의 비밀 이해하는 거는 얘를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대시세 10배 왜 뛰냐? 세력이 있다는 거죠. 잠들어 있는 세력. 그 세력을 좀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 과정입니다. 참 인트로가 길죠?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주식작전 베스트 비법에서 이제 많이 따갖고 왔는데, 제가 좀 많이, 좀 수정한 부분도 꽤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조직을 구성을 할 때, 이 작전 조직을 구성을 할 때, 이 작전 조직은 기타 법인에 해당이 되고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스텝 안에 초급 가이드를 진행을 할 때, 주식 매매를 하는 주체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예, 주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체를 이해를 할 때 이 주체에는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이 있는데 외국인은 관심이 아니고요. 기관이 관심인 거예요. 기관. 기관에는 이제 중장기, 단기, 공격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원하는 이런 게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봤더니 기타 법인 안에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있더라는 거죠. 예, 대부업 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업 중개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 것 같냐, 어떻게 구성이 돼 있을 것 같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설계자, 쩐주는 일반적으로 사채업자고 설계자는 일반적으로 브레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맥이 무진장 넓어요. 예, 시나리오를 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무진장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어디 출신?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이해되셨죠? 네. 기관에서 사용할 음업판, 제가 음업판, 이 암호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걸 제공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 네. 음업판 제공하는 사람. 이 사람은 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쩐주 역할을 겸할 수도 있죠. 이해됐죠? 네. 이 사람이 사장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차티스트 출신일 수도 있어요. 이해됐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섭외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이런 회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적으로 부티크라는 용어를 써요. 부티크. 그리고 회사 명에 일반적으로 인베스트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회사들은 회사 명 앞, 이 앞이나 뒤에 인베스트라는 단어가 꼭 붙어요. 이런 회사들이 여기에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쪽. 이해되셨죠? 네. 우리나라에는 네이버한테 물어보시면 네이버로 또 이제 저는 가겠죠. 그러면 인베스트만 쳐도 무진장 많죠. 그냥 대충 봐도 이해되셨어요? 네. 뭐 엔터 치면 뭐 홈페이지 막 쫙 나오는데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사이트 옆에 보시면 1부터 9까지 9번 보면 또 뒤에 더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라 더 있습니다. 지금 인베스트만 찾은 거예요. 지금 이 뒤에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식으로 또 찾아버리면 또 있고 막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회사가. 부티크죠. 평소에 기업들의 인수합병 요 일을 하는 게 부티크인데 뒤에 일반적으로 인베스트가 붙어요. 그래서 매매 시 중개하는 일을 하는 거죠. 지금 진행 중인 회사가 제가 어떤 회사가 있다고 했냐면 인수합병 진행되는 회사. 제가 얼마 전에 그 이노칩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노칩. 그래서 여기 공시 시스템에서 이노칩을 이렇게 해서 치시면 쳐서 들어가시면 이 옆에 지금 이노칩은 안 나오네요. 회사명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뒤에 기억나면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 진행 중인 회사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 얘도 이제 인수합병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인베스트라는 이름이 안 보여가지고 주권이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막 볼 수가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이 뒤에 넣어놨을 것 같은데 AD 칩스 이런 회사가 이제 지금 진행 중입니다. AD 칩스 예제로 넣어놓은 회사인데 AD 칩스 보면 골든 에이지 인베스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에서 얘네들이 이 AD칩스라는 회사에 지금 현재 직전 보고서에는 11%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18% 이제 대주주가 된 거죠. 이해됐죠? 네. 이런 식으로 누가 가지고 있냐 그러면 대량 보유자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 이렇게 보유자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 뭘 볼 수가 있냐면 보고자가 있어요. 대한민국 성명은 골든에이지 인베스트 이렇게 인베스트가 붙은 회사. 이런 회사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런 역할인 거죠. 원래는 중소기업 창업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대부업 이쪽에 있거나 그래서 평소에 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그 페이지로 다시 갑니다. 평소에 하는 일이 기업들의 인수합병, 지금 인수합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베스트가 딱 붙으면 붙은 회사가 이렇게 딱 이 옆에 보인다 그러면 이거 우회 상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예제가 제일 뒤에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재료라고 부르거든요. M&A라는 한 재료를 어떻게 분석해 들어갈 거냐. 그걸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거고요. 지금은 인수합병이나 매매시 중개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업이 그래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 산정을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산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회사의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그래서 파는 사람들, 이거를 살 사람들한테는 장점을 부각시키고 이거를 살 때는 단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싸게 사서 팔 때 많이 받고 넘겨야 중간에서 이윤이 크게 나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복덕방이죠, 복덕방. 부동산으로 치면 복덕방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에요. 근데 이제 기업을 매매하다 보니까 이제 덩치가 큰 거죠. 네. 그래서 필요한 자금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채업자가 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맥을 알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런 인맥이 없고 그런 돈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하지를 못하죠. 시작도 못하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의 경영 개선이나 이 흑자 전환을 위한 컨설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회사명을 인베스트라고 이제 이름을 짓고 있는데 이 회사의 경영 개선이나 흑자 전환에 필요한 정보를 그 회사가 이 인베스트 회사에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다 노출되는 거죠. 네. 이 회사가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이 재무구조는 지금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가능성이 있고 멘붕에 빠뜨릴 만한 가능성들을 찾아낼 포인트를 잡는 게 요런 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죠. 네, 악재 위주의 마케팅 광고 그냥 뉴스에다가 흘려버리기만 하면 왜? 얘네들을 섭외만 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평소에 하는 일은 사채업이에요. 사채업. 저도 사채업 조금 하잖아요. 네, 사채업. 그리고 저도 이제 주식 부동산 좀 하는데 저는 이제 부티크는 아니죠. 개인. 예. 저는 이제 설계도 하고 전주도 하고 여기까지네요. 예. 그러고 보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하는 거네. 그럼 저는 작전이냐, 작전 세력이냐. 저는 이제 주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디파인을 해버리거든요, 그냥. 예. 그래서 가능하다. 예. 포텐셜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제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누가 돈만 주면 가능한데 제가 안 하는 거죠. 지엔진베스트의 이제 성경래 회장이 이제 좀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인데 나중에 이제 좋은 사람들 예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라는 회사의 대주주는 이제 성경래
회장의 부인인 염덕희 씨고, 염덕희 씨도 이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예요. 그리고 윤우한 대표는 좋은 사람들의 대표이사인데 출신 자체가 GNG 인베스트의 전무 출신이에요. 그래서 손경래 회장의 이 오른팔이라고 할 만한 사람을 이 좋은 사람들의 대표이사로 앉혀놓은 거죠.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무슨 짓을 어떻게 하는지, 좋은 사람들 차트를 먼저 볼까요? 좋은 사람들. 뭐 1,500원이었던 게 그냥 3,900원. 2배는 그냥 무난하게. 그리고 이 회사는 어떤 회사? 북한의 개성공단 입주하는 회사. 그래서 화해 모드면 날아가는 주식이죠. 계속 1년에 한 번은, 최소 한 번은 먹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을 가진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형님들이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면 이제 주가를 많이 띄우고, 돈이 많이 필요하면 주가를 많이 띄우고, 돈이 별로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조금만 띄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시나리오를 짠 겁니다. 진짜 그런지는 모르는 거고요. 자, 작전조직, 기타 법인 어디에 해당이 되냐? 그러니까 작전 세력의 이 기관 투자자 안에 기타 법인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 기타 법인 안에 이제 부티크가 존재를 하는데, 이 작전 세력이라고 하면 이 부티크 안에만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밖에도 있고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있고 기관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작전 세력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 기타 법인의 이 사전적 의미를 잠깐 찾아보면, 이 기관 투자자에 포함되지 않은 국내 법인, 요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정의 자체가 이게 정의거든요. 기타 법인의 정의. 그러니까 모호한 거죠, 이 기준 자체가. 그래서 실체가 되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라고 우리가 디파인을 할 때 아마추어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 일반 법인들로부터 투자 자금을 받아 운용해주는 전문 투자가이다라고 이렇게 좀 디파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닌 모든 회사,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작전 세력들이 어떤 종목을 선호를 할까? 그거를 이제 잠깐 좀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저는. 작전 세력들은 우량주와 성장주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년에도 먹고 후년에도 먹고 은퇴할 때까지, 깜빵 갈 때까지 계속 먹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을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저평가 상태로 만들고 강제로 고평가 상태로 만드는, 그러기에 적합한 종목. 제가 생각할 때는 저평가 우량주와 저평가 성장주, 그 사이 교차점에 있는 애들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얘네들이 아니면 상패 가능한 종목을 건들면 한 방에 훅 가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상장 폐지돼 버리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종목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시간이 얼마 안 지났거든요. 그런 종목.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상장 폐지 이렇게 치시면 인포피아 뭐 상장 뭐 폐지 정리 매매 막 한다, 이런 애들은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이거 다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회사가 있었냐면, 다른 회사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이 정확한 분석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 플렉스컴은 제가 좀 분석을 했거든요. 플렉스컴은 제가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플렉스컴을 들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플렉스컴을 제가 분석을 하게 됐는데, 이 플렉스컴이 이제 조개 껍데기에 해당되는 기업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4년 연속 적자가 나서 상장 폐지 대상 종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회사를 이제 살려내려고 이제 막 노력을 하는 부분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최근에 이제 법적 소송 들어가는 거죠. 그 세력들이 이제 이 회사를 인수해버렸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옆에 이제 좀 더 찾아보시면 적립매매 하고 나서 막 급등도 하고 막 지금 난리도 아니죠. 이 회사는. 근데 요 하기 전에 옛날 얘기이긴 한데 더 전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이 나와요. 과정이. 예, 과정 속에서 전 대표이사가 여기 있네요. 예, 이렇게. 이 박동혁 대표이사가 이제 신규 선임된 대표이사고 이전 대표이사가 이제 물러난 거죠. 예, 이전 대표이사가. 그래서 이 박동혁 대표 이 플렉스컴에 제가 지금 저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남자들은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위기의 플렉스컴을 이 박동혁 대표가 살릴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이제 이 박동혁 대표가 누군지를 좀 이제 분석을 좀 해봤는데 슈퍼 거의 매기급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만약에 이 플렉스컴이 이 상패만 안 당하면 그래프는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 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전 대표이사보다는 이 박동혁 대표가 맞는 게 플렉스컴 입장에서는 더 나아 보인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 어울린그룹의 이제 이 박동혁 회장이라고 부르던데 이 사람이 이제 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이제 이 회사를 샀어요. 예, 사가지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렇게 한 회사 대주주 막 이렇게 막 이 디테일까지 막 분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예, 그걸 배우실 겁니다. 저한테 이쪽에서. 상장 폐지 막 장난 아니거든요. 이쪽 동네가.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건드려 버리면 아까 15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냥 날리는 거죠. 상장 폐지당했으니까. 아예 날리는 건 아닌데 뭐 부지하고 뭐 상장 폐지지 이 회사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외시장으로 이제 밀려나는 건데 재상장 가능성이 만에 하나입니다. 만에 하나. 예,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를 빼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빼지 마라. 그래서 내가 1000억 정도 현금으로 어떤 특정 종목 살려고 할 때 조금만 산 다음에 일단은 더 떨어지게, 최대한 떨어지게. 이해되셨죠? 네. 그런 다음에 뉴스, 정 안 떨어지면 그냥 단점 여기저기에다가 막 한 40만원짜리 광고 막 때리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그냥 떨어뜨려 버리는. 본인이 직접 이렇게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보는 게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OBV가 돼요. OBV. 내가 사고 있냐, 팔고 있냐. 자, 어떤 종목이든지 이 날아가기 전 그래프, 요 전까지의 그래프만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가 막 하락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락했죠, 그죠? 근데 진짜 하락이냐? OBV는 여기서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오른쪽으로 보면 똑같네요. 그죠? 지금 위치하고, 이 위치하고, 저 오른쪽에 있는 매집 그래프의 이 위치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물량이 변동이 없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저점에서, 그죠? 저점에서 그래프가 확 올라가나요? 그죠? 확 올라가요. 저점에서 사고 싶다는 거죠. 저점에서. 저 높은 데에서 사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러면서 계속 이 그래프가 점점 계속 올라가면서 주가는 저렇게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죠. 수익 실현.
더 올려놓은 다음에 수익 실현. 그래서 요게 수익 실현이에요. 요게. 요게. 요 정도만 파는 거죠. 네. 물량은 가만히 놔두고 이만큼씩만. 그래서 물량을 계속 내가 들고 있는 물량을 한번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오면 생긴 돈이 있잖아요. 네. 그 돈 가지고 더 사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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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계속 돈을 벌었잖아요. 여기서도 벌고 여기서도 벌고 여기서도 벌고 이게 벌 때마다 계속 그 종목을 또 사고 하는 거죠. 네. 물량은 계속 늘려나가는. 그래서 한 방을 노리려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더 큰 한 방. 이게 OBV입니다. OBV. 그래서 매집은 최소 3개월이에요. 최소 3개월. 그래서 3개월이 필수 지표입니다. 3개월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쪽 지표에서 3개월 지표는 필수입니다. 필수. 6개월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최소 3개월 매집은 무조건 돼 있어야 된다. 필수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 최소 1년 정도 이 큰 세력은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1년 정도 매집이 이루어지더라. 최소 1년. 그래서 아까 역대 그래프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매집을 할 때 그냥 슥 매집을 이게 지금 12월부터거든요. 이게 그냥 회 1년 넘어갔잖아요. 1년 3개월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고점에서 적당히 먹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적당히 먹고. 그냥 물량 다 털어버린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먹으려고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 고점에서 또 먹는 거죠. 이렇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굉장히 잘해요. 이런 식으로. 2차 세력인 거죠. 2차 세력. 좀 전에 본 그 외국인이. 그래서 주가가 이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3개월 정도고요. 주가 연동 테스트를 해요. 기관의 디지털 신호라고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얘도 보면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보이시죠? 3개월 연동 테스트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작전의 시작은 이쪽으로 보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낸 이 시그널은 향후 주가를 끌어내리겠다. 그리고 여기서 보인 이 시그널은 이 추세 유지시키고 상승시키는, 그러다가 단기 고점을 만들고 떨어뜨려라. 해석을 제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서는 저점을 만들어라. 그래서 저점을 만들고 나면 이제 다시 매집을 막 한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내일 모레 정도에 팔아라. 그런 시그널들을 이제 막 보내는 거죠. 이런 시그널들이 막 보이면 외국인들이 매집 시작해요. 매집 시작. 오를 것 같으니까. 그래서 떨어지면 더 삽니다. 얘네들은 떨어지면 더 사요. 그래서. 근데 이 좋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부스타 역시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3개월 테스트,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이런 식으로 3개월 테스트하는 기간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도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게 1차 테스트, 2차 테스트, 3차 테스트, 지금 계속 테스트 위주로 하다가 이제 이 테스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 회사가 진짜 좋다라는 판단이 서면 이 기관의 물량이 이제 확 들어와요. 엄청나게 들어오죠. 그러면서 10,000원짜리 주식이 됩니다. 10,000원짜리 주식. 그래서 소형주가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517억인데 이 소형주가 중형주로 탈바꿈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진짜 좋은 주식이 되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보이면 한 번쯤 눈여겨볼 필요는 있어요.
이런 회사들. 그리고 신기하게 이런 회사들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시그널을 보낸 요 순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크게. 이러고 나서 다음날 바로 날아가는 거죠. 막. 또는 이러고 나서 갑자기 폭락하고 얘네들이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나서 갑자기 막 폭락하기 시작해서 한도 끝도 없이 막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볼 수 있고 항상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거든요. 이해되셨죠? 네. 이 시그널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건 또 뒤에 배운다. 요 3개월 정도 주가 연동하는 테스트. 이 기관의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부르고 얘네들을 해석하는 방법론은 뒤에서 알려주겠다. 저평가 우량주들 중에서 성장성이 있는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테마주들 중에서 현 시점 기준 굉장히 핫한 종목들을 대상으로 재료가 있다는 거죠. 재료. OBV 매집은 지난 3년, 3년짜리 보시고요. 그 다음에 1년짜리 보시고요. 6개월, 3개월, 일주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OBV를 볼 때, 이 OBV라는 이 지표를 볼 때 다 보는 거죠. 이렇게 이 정도 봅니다. 이 정도, 최소 이 정도. 최소 3년에서 한 5년 정도 제가 그냥 확인하거든요. 10년 확인할 때도 있고. 그래서 선도 세력, 여기서 들어온 이 세력이 여기서부터 물량을 계속 늘려나가는 모습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물량이 이제 계속.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석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시장의 유통 물량이 이제 줄어드는 모습이긴 한데 좀 보시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집을 한 이후에 세력은 절대 안 나간다. 요거 절대 잊지 말라는 거죠. 왜 안 나가? 내년에 내가 또 먹을 수 있는데 왜 나가냐는 거죠. 내 용돈 주머니인데. 그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왜 나가? 장기 투자하면 되지. 저는 장기 투자자인데요. 말은 쉽잖아요. 그죠? 돈도 뭐 썩어나가고. 돈도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건물 얻겠냐, 땅 얻겠냐, 그죠? 다 있죠. 1000억이라니까요,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돈이 지금 현 시점 기준 들어가 있는 이 돈이 이 사람들 돈일까? 그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옛날 한 옛날에 자 내가 여기서 500억을 들고 있어요. 4,000원이었을 때. 그죠? 네. 아니, 처음에 이제 여기 개장했을 때를 한번 볼까요? 4,000원에 내가 500억을 들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14,000원가 있네요? 그죠? 네. 4,000원이 14,000원. 4, 3, 10이니까 한 3배만 올랐다고 쳐도 그럼 난 30% 팔아버리면 난 본전 내 거네? 이해되셨어요? 내 돈 아니에요, 이제. 그 순간부터는. 난 번 돈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개념 자체가 그래요. 번 돈만 넣어놓는 거죠. 얼마 전에 DSK로 10배 먹은 형님이 이 종목으로 10배를 먹었어요. 3,500원에 들고 있는데 35,000원에 이 3,200원인가 이렇게 들고 있다가 3,200~300원에 이렇게 들고 있다가 10배 먹고 나왔거든요. 근데 먹고 나올 때 100% 안 팔아요. 왜? 팔 이유가 없는 거죠. 30%만 팔아도 200% 수익률은 이미 나온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네. 개미조차도 그런다고요. 개미. 그냥 일반 개미거든요. 이 종목에 7천만원 들어가 있는 일반 개미. 지금 1,700억짜리인데 그러면 175억짜리 회사였다는 거잖아요. 10배 뛰기 전이었으니까. 한 200억 정도 되는 회사에 7천만원 투자한 그 개미 투자자조차도 전력 매도 안 하거든요. 왜? 또 먹으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번 돈만 넣어놓고 있는 상태. 이해되셨어요? 네. 네, 용돈 주머니. 이 종목은 이제 용돈 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돈 필요하면 못 찾아서 쓰면 되니까. 내 돈도 아니었고, 원래. 마인드 자체가 그래요. 그냥.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조금밖에 못 진행했는데, 이 인트로가 좀 길었죠. 이번 시간에. 그죠? 자, OBV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누적 거래량이고요. 이 거래량은 항상 주가에 선행한다. 누가 얘기했냐? 찰스 다우라는 분이 이제 1900년대 초에 얘기를 했어요. 오래된 얘기네요. 네,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조셉 그랜빌. 네, 이 사람이 이제 제대로 공부했죠. 그래서 1963년도에 개발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은 OBV가 최고다. 네,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2013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50년이거든요. 그죠? 네, 50년을 본 지표가 한 사람이 50년 동안 그래서 계속 돈을 벌어왔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지표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큰 형님으로 삼고 있는 OBV 얘기고요.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할 수밖에 없어요. 예, 한번 생각 좀 해보자는 거죠. 서울대 출신. 최고 전문가. 예, 최고 전문가. 굉장히 뭐 대단한 걸 개발을 했어요. 만병통치약 뭐. 황우석 박사 얼마 전에 이제 골로 가긴 했지만, 깜빵에 요즘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나와서 활동하지 않아요, 다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잡혀 들어갔죠. 이 떠벌이였던 거죠. 예, 주식을 좀 할 줄 아는 상장사 대표 겸 떠벌이. 그래서 이제 막 여기저기 이제 막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책임을 결국엔 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 황석 박사의 이제 친구가 가만히 봤더니 이제 월급쟁이야. 깝깝한 거죠. 가난해. 맨날 돈 없다고 하고 맨날 내가 써야 되고. 만날 때마다 내가 대표니까 맨날 내가 써야 되는 거죠. 월급쟁이한테 얻어먹기는 좀 그렇고 돈 좀 벌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얻어먹고 싶은 거지. 친구한테. 또는 내가 막 대표 생활 하는데 큰 도움을 준 거죠. 사업 번창하라고. 근데 주식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왜? 우리나라는 정이 넘치거든. 그러니까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식사를 한번 같이 하죠. 그게 암호라는 거죠. 우리 회사 주식 이제 사시면 됩니다라는. 제가 다음에 만나서 전화해가지고 식사 한번 하자고 하면 그때 사시면 된다고. 사전에 약속만 하면 되잖아요. 뭐 암호라는 게 뭐 별거 있나요? 전화 통화하는 거죠. 야, 오늘 점심시간에 뭐 그냥 밥이나 한번 먹을까? 근데 안 만나. 근데 왜 저 사람은 주식을 사지? 이런 거죠. 이런 일들 때문에 나오는 현상. 매매가 체결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난번에 큰 도움을 준 분이 부자인데 주식을 할 줄 모르는 이런 분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어떤 현상인지를 뒤에 배워요. 제가 이제 돈 많은 할배 패턴이라고 부르죠. 돈 많은 할배 패턴. 중기, 장기 투자에 적합한 지표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OBV가. 주식은 다른 사람들이 호응을 해줘야 오르거든요.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PR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공시가 됐든 뉴스가 됐든 아니면 블로그가 됐든 뭐 띄우는 거죠. 광고하려고. OBV가 이제 매집을 나타낸 경우에 향후 주가는 우상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사조 시푸드
사조시푸드의 가장 최근 그래프를 봤는데요. 저점이 이렇게 계속 높아지는 이런 OBV 그래프가 이 앞에 3개월 이상 매집이 끝나버리면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요건 거죠. 향후 주가는 우상향할 것처럼 보인다. 특히 기관이 디지털 시그널까지 주면서 알려주고 있으면, 기관이 알려주면 땡큐인 거죠. 기관이 디지털 시그널을 막 보내면서 알려주고 있으면 더 땡큐라는 거죠. 그럼 얘는 누구냐? 얘는 주식의 키움 현재가의 투자자, 종목별 투자자. 그러면 사조시푸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투신이 66주만 샀대요. 이게 말이 돼요? 어제 안 사고 오늘은 이제 장이 마감되면 알겠지만 매도 안 사다가 띡 사는 거죠. 되게 골 때리는 거죠, 이게. 왜 2000주만 샀을까? 왜 829주를 샀을까? 1000주도 아니고. 그죠? 좀 이상하다, 이런 거. 기타 법인에서도 뭐 이렇게 사는데 이상하다는 거죠. 이 내외국인 93주, 416주. 이런 숫자들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 디지털 시그널이라는 거를 누가 주냐? 지금 현재. 그러면은 금융투자가 되게 자주 주네. 보험도 주고 있고, 투신도 주고 있고. 이해되셨죠?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좀 다음 문제고요. 이런 게 있다. 어디에서 볼 수 있다. 이제 뎁스가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조셉 그랜빌이 개발을 했다는 얘기 했고요. 어떻게 만들어진 지표냐? 뭐 그거는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니까. 이게 관심사는 아니죠. 그죠? 이런 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언제 오르냐, 왜 오르냐, 그게 관심사죠. 잠시만 쉬었다 갈게요.